재임 기간 중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손을 떼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유,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진작부터 자신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 그냥 알아서 수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법무부 장관이 굳이 이렇게 헌정사상 세 번째로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사건입니다. 그냥 속 좁은 처사에 다름없습니다. 그냥 어떤 인신 보복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라임 사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사건은 피해액만도 1조 6천억 원이고 4천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피눈물을 닦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권력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이미 라임 사건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지금 구속됐습니다.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뭐 기동민, 김영춘, 강기정 여러 명의 이름들이 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뭐 범죄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대형 권력 게이트 앞에 추미애 장관은 금융 사기 사건의 사기꾼 혐의자 김봉현 전 회장의 말만 듣고 라임 사건에는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고 엉망진창을 했다, 이런 주장을 듣고 그래서 윤석열은 못 믿는다, 손 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추미애 아들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장 김관정이라든지 그동안 옵티머스 수사를 뭉개했던 이소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 놔둡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죽 다급했으면 이렇게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까요?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입장을 냈습니다. 아주 간결한 입장입니다. 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읽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나오자마자 낸 윤석열의 간결한 긴급 메시지, 어떤 내용일까요? 왜 이 메시지에 추미애, 문재인은 지휘권 발동을 보고 낸 제목들은 섬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가족에게까지 칼을 겨눴다, 이런 헤드라인에서부터 윤석열을 아예 몰아내기로 했다, 윤석열 제거 본격 시동, 사실상 윤석열 제거 본격 시동,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막 뽑히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의 그 얕은 수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 범죄 사기꾼 혐의자의 말을 듣고 수사에서 배제한다? 윤석열 가족 의혹 사건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그것은 뭐 있으나만 하고 라임 사태에서 손을 떼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야당은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자 뭐 적폐 수사를 지휘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수사를 지휘하고 이 한동훈 검사장, 날성 칼을 가진 한동훈 검사를 이 라임 사태의 특임검사로 임명하자,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하자는 말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은 격앙되어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한가하게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술 얻어먹었다는 혐의로 윤석열을 믿지 못하겠다. 또 지금 야당 정치인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직 의원도 아니고 전직 의원이라고 합니다만 누군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역시 라임 사태의 핵심이 아니라 격가지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모 은행과 관련된 그런 로비인지 아니면 사건 수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윤석열을 아예 라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장이 맡아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라인이 알아서 이 수사를 흐지부지 하라는 그런 지시가 혹시라도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는 상당히 간결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처럼 개인을 몰아내기 위한 이런 사특한 이런 꼼수가 아니라 라임 사태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대검찰청이 낸 윤석열의 입장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1조 6천억 4천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이 사기 사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검찰은 알 겁니다. 그렇지만 대충 적당히 이거 뭐 술 얻어먹고 뭐 적당히 뭐 검사들이 개판친 사건이야. 야당 정치인이 주도했어. 아니, 김봉현이나 이 사기 사건 혐의자들이 바보입니까?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참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르는 세력,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청와대에 있는 놈들 다 나와, 민주당에 있는 놈들 다 나와, 모두가 범죄자라면 다 단죄하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펀드 사건을, 사기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김봉현 전 회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거의 범죄 혐의자와 한통속이 돼서 오히려 이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고 문재인 정권의 수준입니다. 자,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인호 대변인,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 좋겠죠. 민주당에서 볼 때는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제 권력 실세들 수사는 적당히 하겠지. 이런 기대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본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자, 이 본질은 이렇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른 사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낱낱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옵티머스, 라임, 국민들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술접대 받은 검사들을 욕하면서 또 여기에 맡겼습니다. 윤석열은 빠져라.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이 라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야당 정치인이 그 비위가 발견됐는데 그 야당 수사를 뭉갰다. 그렇죠. 이거 집중 추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혀 아닌 걸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과시키고 사퇴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여당의 태도 아닙니까? 이번에 뭐냐면요.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또 있다는 겁니까? 또 윤석열 물고 늘어져요. 음.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우선 이제 처음에 코미디 중에 코미디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김진애 의원이라고 있죠. 네. 그 최강욱이 당. 김진애 의원이 그 룸사롱 갔다라는 검사 3명. 네. 본인이 또 그냥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밝혔어요. 네. 이성범 검사. 네. 그 다음에 윤갑금 전 대구고검장. 네. 그 다음에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네. 검사장. 이렇게 3사람을 밝혔는데, 네. 다 본인들이 일단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 하죠.
본인들은 네. 아니 윤곽근 송사면 이성범 검사한테 본인 특히 윤곽근하고 송사면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본인이 지금 펄쩍 뛰고 황당무계하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성범 검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코미디냐? 네. 이것이 김진애 의원이 이게 얘기한 것이 본인들이 부정한 걸 떠나서 네. 이걸 폭로한 김봉현이 있죠. 김봉현이. 김봉현 측에서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은 이것이 코미디 아니고 뭡니까? 김진애가 지목한 네. 이성범, 윤곽금 아니라고 네. 옥중 서신을 발송한 뻐꾸기를 날린 김봉현이가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또 김봉현이가 방송을 실시간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봉현 측에서 뭐 네. 변호인이나 누구 시켜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김봉현이 굉장히 발빠르네요. 이야 정말 저런 김진애 의원이 저렇게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유.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김봉현 옥중 서신 때문에 추미애는 얼른 감찰을 실시하고 게다가 바보 강기정이는 바로 그 변호사와 검사들 뭐 고발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네. 김진애는 오늘 국감장에서 이 사람들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실명 다 거론하고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옥중 서신자 김봉현 선생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잘못 짚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럼 김진애 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사과가 없더라고요. 왜? 참 진짜 최강욱 당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또 최강욱 당 김진애 의원이 그랬는데 말만 그 민주당이지 사실은 최강욱이랑 전부 다 그 생각이 같고 그 윤석열 찍어내기에 맨 앞장서는 또 그 민변 출신의 누구 한 명 있어요. 그지 김용민이거든요. 네. 김종민이 말고 김용민이. 김용민이가 있는데 김용민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뭔 말이죠? 윤석열이가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정치하는 대강 국가조직이라 부를 수 있나?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강욱이나 김용민이나 추미애나 지그들이나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전면에 안 나서 여태까지 참고 참았다가 네. 제도 틀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사를 4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 정치인 수사 뭉갰다고. 네. 그 윤석열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1시간 반 만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일부 기자들하고는 통화까지 했더만 총장이 직접.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대응한 것이지 그것이 정치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거는요. 저그들이 바로 정치 그것도 공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청와대 주변에 문재인 주변에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전부 비리를 갖다가 수사하고 하나도 털끝도 없이 탈탈 이제 수사를 하고 막 옥을 조여 오니까 윤석열이 수사 못하게 하려고 검찰 개혁이란 이름하에 이런 추악한 이런 치졸한 이런 더러운 이런 공작 정치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윤석열이한테 정치한다고? 뭘 알아야 말이죠. 이 사람들이요. 수준이요. 오늘 이 오후 국감에서도 김종민 맞죠? 김종민이. 용민이 말고 종민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용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쪽 엑스맨 김종민. 네. 김종민이 또 오후에도 이제 보충 질의를 했어요. 보충 질의했는데 네. 아주 또 재밌게 잘했더라고요. 김종민. 저 계속 남부지검장한테 설명을 요구하는데 남부지검장이 계속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김종민. 이래가지고 스피커 역할 하겠습니까? 김종민? 종민아. 이제 뺏겼어요. 김용민한테. 거기 무슨 오다를 바꿔내놨으면 좀 짜임새끼 시나리오라도 질문 시나리오도 짜갖고 나서 해야지. 남부지검장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러고 좀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 수사하고 있다고. 윤석열 총장이 보고했다고.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했다고. 보고하고. 네. 지시 받았다. 네. 수사 잘 하라고. 네. 여야 가리지 말라고. 네. 했는데 왜 이럽니까 김종민? 그럼 뭘 물어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역할 하겠습니까?
김종민, 다음 논산 될까요?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또, 네. 왜 법무부 장관한테는 보고 안 하고, 대검에만 보고를 했냐. 당연하죠. 야, 당연하잖아. 수사 상황을 갖다가 일일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냐고. 수사 상황은 대검에만 보고하면 끝나. 이 검찰 조직은. 아니, 법무부 장관이란 거는 일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지, 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검찰 수사를. 이걸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이 딱 바로 나오는 건데, 예. 어떻게 이 질의하는 김종민이나 김용민이나 박주민이나 전부, 예? 왜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느냐, 이런 택도 없는 논리를 갖고 나오니까, 예. 보는 국민들은 또 혹 해가지고, 여기에 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법고시 동기 모임에서 좀 그 항의 좀 하십시오. 아. 저 기본 좀 알아라고. 아니, 검찰 수사들이, 네. 아니, 검사장이든 지검장이든 뭐 1차장 검사든 갖다가 왜 법무부에 보고를 하냐고, 법무부에. 이 검찰 라인을 통해서 차장 검사는, 부장은 차장한테, 차장은 지검장한테, 지검장은 고검장한테, 고검장은 대검에. 그렇게 해서 하면 수사 상황 갖다 진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걸 왜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냐고. 왜 보고 안 하냐고 따진다니까. 이게 코미디 아니고 뭡니까, 이게. 코미디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황당해버리더군요. 그 다음에요. 네. 이제 또 코미디 하나가 진짜 나왔는데, 이제 추미애 또 실수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죠, 추미애는. 김봉현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들통난다. 아마, 김봉현이도 예.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그 심리가 아무리 지금 자기가 로비를 해도 결국 자기는 구속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구속이 된 걸 보면은 로비가 이제 끝까지 안 가는 거 알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쪽에서 누군가가 시나리오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편지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작성할 때만 해도 적당히 이용하다 끝나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파만파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다가 김진애가 막 실수까지 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추미애가 근데 또 이건 있을 거예요. 네. 되게 보면은, 그 법조 프로카드, 사건 프로카드들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단 이광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강기정 수석한테 뭐 이 얘기해서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 근데 가는데 얼마 필요하다. 하고 본인이 배달사고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 앞에 또 다른 브로커가 있어갖고 그 브로커한테 줬는데 그 브로커가 전달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브로커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많죠. 어떻게 현직 검사가 그 피의자 앞에서 대검에 전화로 보고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기획기 시스템 기획기 그런 걸 믿고 일국의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바로 감찰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그 감찰을 했는데 이번엔 또 실수가 뭐냐면 설명 좀 해주세요. 나 기가 아니, 막 오늘 속보가 나왔어요. 어제 그렇게 속보를 또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또 법무부가 이 라임 향원 검사들 수사 의뢰,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예.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안달 복달 났어요, 지금. 아니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자, 그 수사 내용 이런 거 좋다.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맨 처음에 어저께 말하자면 어저께 네. 이것이 터지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했어요? 수사하라. 바로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 이미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가 또 수사하라고 해.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런 거 지금 도대체 뒤죽박죽 법무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봉현이 한 그 서신, 예. 옥중 뻐꾸기, 그건 지금 얘네 이 여당에서 알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 검사들인데 무슨 이런 수사 의뢰를 합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지금 추미애가 어제 윤석열 총장이 바로 대응하고 지금 저 법무부에서 나온 얘기들은 추미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재철 국장도 들어가 있고 또 외곽에서는 최모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윤석열 총장이 세게 나오니까 네. 당황해가지고 예. 또 이렇게 수사 의뢰 수사하라 했는데 예.
이미 수사하라고 했어, 윤 총장 이미 수사하라고 했다고. 너희들이 수사 의뢰할 필요가 없어. 이미 수사하고 있어. 그하고 남부지검장이 수사한다고 했잖아, 지금. 야당 정치인, 야당 다 포함해가지고. 네. 이번 건까지도 룸사롱 진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다 수사를 한대. 윤 총장이 지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48시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요. 그런데 왜 또 같이 수사하라고 하냐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만큼 당황해가지고 뭔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쪽 문이 막 그냥 도망가야 되겠는데 이쪽 문이 막혔는지 모르고 막힌 문에다 갔다가 막 파리들이 갔다가 날라갈라 유리창에다 머리 부딪힌다 하잖아요. 네. 꼭 그 격이라니까 끝장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 룸사롱 받은 것까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범죄다, 범죄. 네. 범죄이기 때문에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너가 진짜로 감찰을 하고 싶으면은 대검에는 감찰관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총장한테 시키면 총장이 감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미 감찰을 사흘 동안이나 했다면서요. 또 지가 왜 직접 해? 지가 누구 시켜서 한 거예요? 김봉현이를 민간인을 또 불러 지가 감찰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검사를 불러서 감찰하는 거지 법무부가. 이 법무부가 도대체가 앞뒤가 맞는 게 없어요. 법무부가 왜 민간인을 감찰합니까? 그랬더니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이 1시간 반 만의 반격에 완전히 지금 되치기 당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대책이 당한 데다가 지금 오전에 그 검사장들이 아니라고 참 얘기를 하고 나온 데다가 지금 이제 김진애 헛소리 했죠. 완전 헛다리 짚었죠. 김용민이 지금 그랬죠. 김종민이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범계랑 몇 명이 지금 2차 나온 게 아까 잠깐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 자, 옵티머스 사건이요. 이제 그 수사 의뢰서가 있었어요. 네. 2018년도 옵티머스 수사가 처음 시작될 때. 네. 그래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가 수사 의뢰를 한 줄 아십니까? 누가 했죠?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이 사기단한테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공공기관 전파 관리원, 네. 마사에 이런데 전파진흥 관리원인가 거기 있는 데서 지금 했단 말입니다. 돈을 748억이나 했는데 네. 사기 당했으니까 저놈들 사기꾼입니다라고 수사를 의뢰했어요. 의뢰를 하면서 어디를 수사를 하라고 했냐면은 김봉현이를 수사하라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 기관으로 대신증권사 이 펀드 판매사를 갖다가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아하. 수사 의뢰를. 네. 이것들 알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김봉현이를 그때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야. 전파 관리원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 속이고 윤석열을 이렇게 찍어내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수사 의뢰를 수사 대상이 검찰한테 여놈들을 수사해 주시오. 김봉현이나 이 사기꾼들 한 게 아니라 판매한 이 대신증권을 갖다가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했죠. 대신증권에 가서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신증권이 수사 대상 아닙니까? 대신증권이 다 갖춰진 서류 갖다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류는 사기꾼들이 만들어내는 사기 서류 아니요. 그렇죠. 대신증권도 이 사기꾼들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김봉현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은 김봉현이 사기꾼들한테 받았던 서류 그대로 갖다가 검찰에서 내니까 검사가 아무리 뒤져봐도 전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혐의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물론 앞으로 또 공공기관이 왜 했는지 누가 어떤 정치적으로 백을 작용해서 왜 수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수사 의뢰서가 있었긴 있었어. 근데 그 수사 대상이 김봉현이가 아니라 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 증권사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오지. 사기꾼 서류가 완벽하니까. 이걸 갖다가 호도시켜가지고 마치 당시에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전부 다 돈을 갖다가 펀드 사니까 민간인들도 돈을 사서 네. 1조 5천억인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전부 윤석열 중앙지검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는 당군 얘기죠. 할아버지 책임이다. 이 나라 지금 이 모든 범죄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박범계가 무리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예? 사실관계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저것도 나중에 추궁하잖아요. 네. 대검에서, 아니, 22일 날, 거기서 누가 질문하면 아주 윤석열 총장이 아주 떳떳하게 설명할 겁니다. 아마 대치기 당해. 네, 22일 날 대치기 당할 그것만 남았습니다. 얘들이 실력이 워낙 부족하다니까요. 박범계, 지금 여당에서 하는 애들이 실력이 워낙 부족하고, 오직 하면은 그 범죄 혐의 피의자 사기꾼 말에 법무부 장관 헷가닥 가가지고, 이런 나라가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이런데도, 이거 최종 책임은 다리 져야지, 다리. 아이고. 아니, 한 가지 아쉬운 점. 네. 오늘 이 되치기 당할 요거를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시원하게 민 원장님이 나가서 저런 국감장에 원장님이 저 자리에 딱 야당 의원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성윤한테 그거만랑 싸울 때 소리 질렀습니까 안 질렀습니까? 뭐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되는데 한 방이 없어요. 진짜 잘 지지. 아니, 제가 네. 배치다고 저런 걸 떠나서, 진짜 아쉬운 게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지금 야당 의원들이 물어봐야 될 것은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수사사니까 답변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지난번에 댕기열 검사 한동훈이 그 사건 때 네. 지금 듣기로는 당시에 서울고검장, 지금 조상철이고 서울고검장 당시에 누구더라? 아무튼 그 서울고검장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네가 찾아가서 이성윤의 고성이 밖으로까지 나왔다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사 진행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좀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왜 대답 안 하느냐? 예. 얘기 좀 물어보고 뭐 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김영대 서울고검장 아십니까? 그때 고검장실 한번 가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짓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왜 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공소장 깔아뭉갰는데 그거 진짜 퇴근한 거 맞냐? 너 수사팀에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검장이 이렇게 한 거 맞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이성윤이가 대답 못했거든요. 아까 여당 의원이 질의했을 때 네. 유성윤이랑 윤석열 총장이랑 이 다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이런 거를 야당 의원이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물고 들어야죠. 국감에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좀 야당 의원들이 이미 사실관계 다 정리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7분 안에 사실관계 정리를 뭐하러 또 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질문으로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지 본인이 그렇죠. 사실관계를 왜 정리하고 있냐고요. 신문에 다 나와서 다 하는 하는 얘기를. 정말 아직까지 야당성이 없는 걸까요? 답정 넣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없음을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다른 걸 물어봐야지. 수사상을 뭐하러 얘기합니까? 새로운 것도 없는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야당도 너무 용하면 우리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건데 이번 대검은 기대돼요. 그렇죠. 윤석열 네. 직접 본인이 답변을 해볼 네. 텐데 이를테면